예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검사 모두 음성에 나오는 경우가 말 못하는 반려동물들의 경우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심장사상충 예방을 했음에도 감염이 되었다는 보호자가 꾸준하게 예방을 하셨다고 하지만 보호자가 정확하게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약들로 지속적으로 예방약만 투약해 온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이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모이게 되면 이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수의사들이 돈벌이 욕심으로 검사를 하라고 한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공포 마케팅은 아니냐.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예방약 투약 전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로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지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남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심장사상충 감염검사 두 번이나 하라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죠. 도표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현미경 검사는 체열을 통해 혈액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자충을 직접 검사하는 것이고 키트 검사는 심장으로 이주한 성충이 분비하는 특정 항원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감염기는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키트 검사나 현미경 검사에서 모두 다 음성 반응이 나오겠죠.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검사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잠복기입니다. 감염 후 6개월 이내라는 뜻인데 이때는 사상충이 유충이나 미성숙 성충만 피 하나 근육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자충도 없고 성충의 하원도 없기 때문에 모두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6개월 간격에 두 번 검사가 요구되는 이유가 이 긴 6개월의 잠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감염기에서는 두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미경 검사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감염 상태인데도 키트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심장사상충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측 링크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의 경우 예방을 잘 하다가 한두 달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사 없이 그냥 투약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감염기이거나 잠복기 중 하나일 테니 검사를 해도 모두 결과가 음성이겠죠. 물론 앞에서 지속적인 예방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고요. 예방을 다시 하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1회의 검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6개월간 꾸준히 예방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한두 달 빠지는 것이 지속된다면 심장사상충 진단을 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감염 검사를 하시거나 예방 중 이상 소견이 있다면 인근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예방을 하지 않다가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예방 시작 전 1회 검사와 6개월 이후 추가 1회 검사가 있어야지만 감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꾸준히 심장사상충 예방을 했음에도 감염이 되었다는 글에서 제가 약의 효능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사실 그 글에는 추가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이유를 더 유추해보면 과거에 예방을 하지 않다가 검사를 하지 않거나 투약 전 1회 검사만으로 꾸준히 예방을 이어오는 경우에는 자충만 지속적으로 사멸되고 성충은 계속 생존하기 때문에 차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보호자가 꾸준하게 예방을 하셨다고 하지만 당장에 저부터도 보호자가 정확하게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약들로 예방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예방 시작 전 검사도 없이 지속적으로 예방약만 투약해 오시기도 하셨죠.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아이의 치료뿐이었습니다. 검증된 방법으로 예방하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들마다 예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이런 내용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분들은 본인 반려동물에 국한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고,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모이게 되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듣게 되고, 이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없이 투약한 보호자와 검사 후 투약한 보호자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죠. 이런 에피소드들은 수의사들이 돈벌이 욕심으로 검사를 하라고 한다는 오해를 만들기도 하죠. 물론 수의사들이 이것으로 인해 수익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예방법에 관한 수의사들의 권고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경고는 심장사상충의 생활사를 통한 객관적 근거들을 통해 수의사들이 당연히 위험성을 고지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불안감을 심어주는 공포 마케팅은 아니냐, 이런 반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영향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일반인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 고지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바로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수의사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사실 사람도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내원으로 조기 진단과 관리를 하시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지갑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나 말 못하는 반려동물들의 경우 보호자가 발견을 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특별한 고통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